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 이종선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맥시멈 라이크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최대 가능도 추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고 하는 이 MLE는 그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머신러닝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고,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이 M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그 데이터 분석에서도, 기본적인 통계 분석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ML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ML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용어에 대한 어떤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제목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단어는 세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Maximum, 그리고 Likelihood, 그리고 Estimation.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likelihood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이 likelihood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하도록 하고, 먼저 이 estimation이라는 얘기를 하자면, 이 estimation은 우리가 보통 이제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포가 있으면 그 분포에는 이제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가 있으면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을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n을 써주고 그 다음에 뮤 콤마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표기를 하는 이유는 그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평균 값과 그런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표시할 때 저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 정규분포에서 이 뮤라고 하는 값과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바로 파라메타가 되는데, 모든 분포는 그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들 때도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한 1차 모형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y 콜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뭐 이런 그 1차 회귀 모형에서도 베타 제로와 베타 1 같은 이런 값들이 바로 모수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수들을, 즉 파라메타를 우리가 이 M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ML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어떤 걸 가지고 추정하냐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정을 할 때 x바라고 하는 일반적인 샘플 데이터의 평균을 가지고 추정할 테고,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그 샘플 데이터의 표준 편차인 s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추정치, 보통 우리가 x바 또는 s라고 하는 이런 그 뭐 추정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그 통계량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해내는지 이제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바로 이 ML을 통해서 이런 추정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정에 대한 얘기는 그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likelihood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likelihood를 많은 그 교재라든가 또는 웹사이트를 보시면 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참고 자료를 이제 보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그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이 likelihood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됐는데요. 그때 그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도 역시 우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제가 이제 네이버 그 한자 사전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우도를 제가 이제 한자로 써봤는데, 그 우자는 더욱 우자고, 그리고 도자는 법도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더욱 법도, 그러니까 이 우도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서는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대학 4학년 졸업여행으로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그때 우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우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2학년 때 우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저게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단어인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로 본다면 얼마나 비슷한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글로 표현했는데 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학생들이 우도라는 것이 느낌이 탁 오지 않는 거죠. 즉 직관적으로 우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likelihood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젊은 학자들은 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가능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제로 이 우도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쓰게 되었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교과서에서 이 likelihood를 우도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우리가 이런 통계학 그 용어를 만들어낼 때 일본 교과서들을 이제 참고를 하다 보니까 likelihood를 그냥 마땅하게 그 번역할 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도라고 일본 용어 사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우도라고 쓰지 않고 이제 가능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 likelihood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네이버 영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되었냐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likelihood는 어떤 일이 있을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유의어를 보시면 probability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likelihood? 그럼 이 likelihood가 확률과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걸 보면은 확률을 구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likelihood는 probability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도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가능도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 점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가 제가 가능도라고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프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제 가능도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능도인 likelihood라는 거하고 확률인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결론부터 그 얘기를 하자면 likelihood하고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게 결론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자, 그러면 likelihood는 무엇이고 probability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먼저 probability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래쪽에 이제 정규분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 평균이 100이고 이제 편집차가 10인 그런 정규분포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일한다라면 여기다 이렇게 n을 써주고 평균이 100이니까 100, 10의 제곱 이렇게 표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정규분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미지의 값 x가 100과 11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미지의 x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배차가 10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그 x라고 하는 값이 100과 11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에 있는 값이 100과 110 사이에 있는 그 면적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확률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x값의 어떤 구간이 x값이 어떤 구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 그 확률을 구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자, 그러면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likelihood라는 것은 지금 이 오른쪽에 그 보시는 그림처럼 x축에 보시면 이렇게 110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값을 우리가 1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x값이 110일 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10인 만약에 그런 정규분포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정규분포 역시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10인 정규분포인데 그때 그 높이를 구한 값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likelihoo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바로 likelihood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확률은 어떤 x축에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반해서 likelihood 같은 경우는 그 구간 내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갖는 그때 어떤 함수값을 우리가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왼쪽에 나오는 것은 제가 미리 이렇게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10이다. 이렇게 제가 미리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얘기할 때는 제가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균이 100이고 표준차가 10인 정규분포로 가정을 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차가 10인 정규분포가 아니고 예를 들면 평균이 90이나 또는 평균이 110인 정규분포일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정규분포긴 정규분포인데 어떤 정규분포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likelihood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x값이 그 x값에 대응되는 y축의 값, 그 함수값을 우리가 likelihoo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x가 어떤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을 구하는 것이고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은 x축에 어떤 값이 왔을 때 그 값에 대응이 되는 함수값 이걸 likelihood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간단하네. 확률은 구간에 속할 확률이고 likelihood은 그냥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왜 이제 우리가 이런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그 100과 110 사이에 그 어떤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이 올 확률을 구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이 100과 11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과 100.000001이라고 하는 그 구간 안에 x가 있을 확률을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면 그 구간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게 됩니다. 그럼 구간의 폭이 굉장히 좁게 되면 그때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0에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어떤 x라는 것이 연속형 확률 변수일 때 그러면 연속형 확률 분포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x값일 때의 확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즉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구간을 가지고 확률을 정의하지 어떤 특정한 x값 하나를 갖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는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항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항포는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하나는 n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p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냐면 이 x가 예를 들면 3일 확률 이런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그런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구간을 가지고만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는 확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과 likelihood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했는데 즉 구간을 가지고 그 구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을 구하는 거라면 그게 확률의 개념이었고 그게 아니고 그냥 x축에 대응되는 y축의 값을 구하는 거라면 그거는 likelihood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는 그 두 개가 결국은 똑같아 버렸어요. 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특정한 x값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나 특정한 x값에 해당하는 likelihood를 구하는 것이나 실제로 구하는 값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 앞서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x가 3일 때 이런 이항포의 확률을 구할 때는 먼저 가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얘가 예를 들면 20이고 여기 있는 p가 예를 들면 0.05 이런 식으로 n과 p가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x가 3일 때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값을 우리가 엑셀에서 구한다면 엑셀에 이렇게 바이놈 디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함수를 구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3을 써주고 콤마한 다음에 여기다가 20, 콤마 0.05, 콤마 false.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는 요 파라메타, 즉 n이라는 20과 그리고 p 0.05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likelihood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이 x값, 즉 x값이 3이라고 하는 것만
정해져 있는 상태고 얘만 주어진 상태고 n이 얼마인지 p가 얼마인지 또는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이 얼마인지 또는 시그마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likelihood하고 이 probability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모수가 이미 확정되어서 알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그거를 몰라서 그걸 우리가 추정하려고 likelihood를 구하는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ikelihood도 역시 함수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이런 모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서 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확률은 파라메타가 확정이 되어서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likelihood는 아직 그게 미정이다. 미정이지만 우리가 임의로 어떤 값을 가정을 해가지고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likelihood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그 확률이라는 이 probability하고 likelihood라고 하는 가능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분포의 파라메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샘플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는 것.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능도 이 likelihood라는 것은 일단 샘플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파라메타를 몰라요. 파라메타를 모르기 때문에 파라메타를 이것저것 넣어가면서 변화를 줘가면서 함수값을 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likelihoo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표기 방법에서도 그래 보시면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이미 세타라고 하는 것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f 세타 이렇게 써 있고 괄한 다음에 x가 있는데 이거는 확률은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likelihood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likelihood 펑션이라는 것은 얘는 x라고 하는 샘플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타라고 하는 파라메타에 관련된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형태는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x에 관한 함수냐 아니면 파라메타인 세타에 대한 함수냐 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확률은 이렇게 x축에 있는 값이 정해졌을 때 그 면적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분포인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10인 이런 모수가 이제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likelihood 같은 경우는 그런 파라메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파라메타를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그때의 함수값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likelihood하고 이제 probability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 그 웨비나의 이제 제목이 그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 이제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M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likelihood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자 그러면 이 likelihood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likelihood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likelihood 펑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선 그 예에서는 제가 x값이 하나일 때 x값이 110이다 또는 x값이 3이다 이렇게 하나의 값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x값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에 가운데 쪽에 이렇게 빨간 점들이 찍혀져 있는데요. 이 빨간 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샘플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정규 분포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가운데에 그려진 이런 정규분포 말고 또 어떤 정규분포가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정규분포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저 오른쪽에 치우친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likelihood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각각의 샘플 데이터별로 하나씩을 다 likelihood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맨 왼쪽에 있는 정규분포를 1번이라고 부르고 얘를 2번, 얘를 만약에 3번이라고 부른다면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정규분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x1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likelihood를 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정규분포를 이용한 그런 likelihood를 다 구해가지고 뭘 하냐면 그 구한 값들을 다 이렇게 곱합니다. 곱해가지고 여기는 전체 샘플 데이터에 뭘 구하냐면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likelihood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정규분포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이 높이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우리가 라이클루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정규분포에 대한 라이클루드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규분포에 대한 라이클루드가 구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 있는 이 n개의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fx 값을 구해가지고 그 값을 우리가 뭘 하냐면 다 곱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다 곱해가지고 그 분포의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x 값들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이제 정규분포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확률을 구하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정규분포하는 것이 평균이 뭐 100도 있고 110도 있고 0.5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확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특정한 파라메타를 갖는 분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fx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분포에 해당하는 likelihood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곱한 값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likelihood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각 샘플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를 다 곱한 것을 그 샘플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라고 얘기하고, 이런 형태의 식을 likelihood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하나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 있는 세 개의 분포들 중에서 어떤 분포가 가장 마음에 드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당연히 두 번째에 있는 저 정규분포가 다른 정규분포보다 여기 있는 샘플 데이터를 잘 표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이 각 x값에 대응되는 y축의 값이라 했죠. 결국 이 높이인데, 그러면 높이를 다 곱한 값, 그 곱한 값이 그 분포의 likelihood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곱한 값이 어떤 것이 가장 큰가, 이걸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면 1번 같은 경우는 이 정규분포가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높이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즉 fx 값이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럼 그런 값들을 곱한다면 이 분포의 likelihood는 굉장히 값이 작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정규분포 중에서 이 분포의 likelihood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게 가장 크냐? 결국은 2번이라고 하는 이 정규분포가 가장 likelihood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likelihood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게 되냐면 바로 이런 likelihood의 맥시멈 값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이런 식의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계속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면 그 앞선 이제 그림에서 정규분포의 이제 평균 값을 달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세타를, 그러면 이 정규분포 평균이 달라질 때마다 그때 분포의 likelihood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다고 본다면 그 likelihood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서 다시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2차 곡선의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maximum likelihood, 즉 likelihood의 값이 가장 큰 거, 바로 likelihood의 값이 가장 클 때, 그때 요때의 파라메타, 이제 세타 i가 될 텐데요. 이 세타 i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분포의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목 자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likelihood가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그 파라메타가 되기 때문에, 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수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그게 바로 ML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M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대충 했는데, 그러면 이 ML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가장 최대가 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있으면 그 펑션은 세타에 관련된, 즉 파라미터에 관련된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를 그 likelihood에 관련된 그 함수는
마치 2차 곡선의 모습처럼 이제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1차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맥시멈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식처럼 어떤 라이크루드 펑션이 있으면 그 라이크루드 펑션에 속해져 있는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물론 여기서 이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하나짜리인 경우도 있겠지만 분포에 따라서 파라메타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 때도 모델의 파라메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크루드 펑션을 구성하고 있는 파라메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타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파라메타를 가지고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그 편미값이 0이 되는 그런 점을 찾게 된다면 그게 바로 맥시멈 라이크루드 에스티메이션의 그 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이 라이크루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fx라고 하는 값들을 다 곱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라이크루드 펑션인데, 이 함수들을 곱하게 되면 그 곱한 형태의 함수는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함수를 미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뭘 하냐면 그 라이크루드 펑션에다가 자인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근데 로그를 취하게 되면 곱한 형태는 뭐가 된다 그러냐면 그 더하기 형태로 바뀌겠죠. 그러면 곱한 꼴보다는 덧셈의 형태가 미분을 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해서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ML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표기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라이크루드 펑션에 대해서 로그를 취했을 때 이 라이크루드 펑션의 로그를 취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만나게 된 많은 자료에서는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이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로그를 취해준 식을 훨씬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그 L에 대해서 대문자 형태로 필기체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필기체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로그 라이클리후드 또는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번에는 그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분포를 이제 식별하거나 또는 회귀 분석에서 이제 변수를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AIC 그리고 이제 BIC라고 하는 이런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이 AIC라고 하는 것은 Archaic Information Criterion이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거고, 이제 BIC는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라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지표는 그 아래쪽에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 식을 보시면 식의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죠. 이 AIC하고 이 BIC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NN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LNN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로그를 취한 것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AIC하고 BIC 모두 다 그 시간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likelihood라고 하는 것은 클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클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likelihood가 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가 해당되는 분포에 잘 맞는다, 혹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 모델에 잘 맞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이 AIC, BIC는 그 지표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지표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 왼쪽에 보시면 X축에는 여기 likelihood가 있습니다. 이 likelihood의 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 likelihood는 결국은 그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곱한 형태로 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likelihood도 역시 0과 1 사이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likelihood는 이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 likelihood에서 그냥 로그를 취했다, 즉 로그 likelihood를 구하게 되면 로그 함수 형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는 이 그 로그 likelihood의 값이 음수를 갖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수 형태를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AIC하고 이제 PIC라는 지표를 보면 지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지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라이클후드에 마이너스를 취해 준 거니까 그 마이너스를 취해 준 함수를 본다면 여기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상하가 반전이 된 거죠. 상하가 반전이 됐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클후드의 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즉 1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것인데 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후드는 값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C, BIC라고 하는 값은 작을수록 좋은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표인 AIC, BIC가 만들어진 그 원리를 찾아본다면 그 만들어진 원리가 결국은 이런 로그 라이클후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라이클후드를 이용한 두 번째 그 사례를 볼 텐데 활용 사례를 볼 텐데요. 두 번째 사례는 라이클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걸 줄여 가지고 LR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LRT라는 라이클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목 자체가 likelihood가 있고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B가 있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뭐 분모에 A라는 것이 있고 분자인 이 B가 있다라면 이런 게 바로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모 분자 형태로 뭔가 B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는 이제 검정이죠.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그 검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likelihood의 레이시오 B를 이용해서 어떤 가설 검정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능도비 검정이라고 하는 likelihood ratio tes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단 여기서는 가설이 뭐냐면 규모 가설은 세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립 가설은 우리가 여기 있는 세타는 세타 제로보다 크다. 여기 있는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거는 바로 우리가 맥시멈 라이크후드를 통해서 추정한 세타가 됩니다. 그렇게 맥시멈 라이크후드를 통해서 추정한 세타의 값이 규모 가설에 적혀져 있는 세타 제로와 같은 거냐 아니면 규모 가설에 있는 세타 제로보다 크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바로 likelihood ratio 테스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가설 검정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이 필요한데 이 검정 통계량을 여기서는 이렇게 LR로 표시합니다. 자, LR로 표시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이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분모 분자에 무슨 값이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뭐냐면 분모 쪽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세타를 가지고 구한 라이클후드가 있겠고 분모 쪽에는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후드를 통해서 추정한 라이클후드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라이클후드에다가 우리가 대개는 로그를 취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로그를 이제 취하게 되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를 취했을 때 이렇게 분모 분자 형태가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을 보시면 분모 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분모 분자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로그를 취하니까 이런 형태로 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맥시멈 라이클을 통해서 추정한 라이클로드가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L1 이렇게 표시한 거고 그리고 규모 가설에 적혀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구한 라이클로드 로그 라이클로드를 이렇게 L0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앞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9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그 최대 가능도 B에 대한 검정 통계량입니다. 근데 이 LRT의 그 검정 통계량은 무슨 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자유도가 Q인 카이제온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게 되면 항상 뭘 구해야 되냐면 P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 P값을 구하려면 어떤 분포로부터 P값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이 검정 통계량이 카이제온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 카이제온 분포를 통해서 P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Q라고 제가 써놨는데 왜 파라미터를 Q라고 썼냐면 사실은 분포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다고 얘기했었고 또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y콜 2에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분의
1 이런 식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가장 간단한 그 로지드 풍션이 되는데, 이런 로지드 풍션에서는 그 베타 제로를 제외한다면, 베타 제로는 이제 y절편이니까 얘를 제외한다면 베타 1이라는 파라미터만 하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베타 1을 우리가 맥시멈 라이크후드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자유도는 1이 된다. Q는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는 이 라이클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 말 그대로 라이클후드 최대 가능도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최대 가능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점프 내에서는 이런 그 LRT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라이클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로지 리그레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인데요. 맨 마지막 열에 디펙티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량 여부인 굿과 배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불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두 번째 열에 템프열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P 모델을 누르고 지금 보시는 이 대화 상자에서 Y에다가 이제 디펙티브를 집어넣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모델 박스에다가 이제 템퍼레이처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타별 레벨을 이제 구시안이고 이걸 배드로 바꿔서 이제 분량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상태로 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물이 출력되는데요. 이 결과물에 보시면 홀 모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먼저 이 홀 모델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이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선형 회귀에서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죠.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의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파라메타가 뭐 2개나 3개짜리인 다중 회귀 분석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아노바 테이블에서의 검정 내용은 회귀 모형에 들어있는 베타 1, 베타 2, 베타 3 같은 이런 모든 개수들, 그런 파라메타 값들이 모두 다 0이다. 대립가설은 0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검증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선형 회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라이클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라이클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홀 모델 테스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홀 모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라이클후드 레이시오 테스트의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테이블에 보면 여기 왼쪽에 첫 번째 아래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시면 디퍼런스가 있고 풀이 있고 리듀스가 있습니다. 자, 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결과물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템프라고 하는 예측 변수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파라메타가 하나입니다. 파라메타인 템프가 들어있는 파라메타가 포함된 모델이 풀 모델이 되겠고, 리듀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템프라고 하는 것이 빠지고 베타 제로만 포함되어 있는, 이걸 아까 제가 이걸 널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점프해서는 리듀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맥시멈 라이클을 통해서 찾은 파라메타 값을 가지고 만든 모델, 모델에서의 로그 가능도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후드라고 하는 값을 구해줬고, 그 다음에 리듀스 같은 경우는 널 모델 하에서의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후드라고 하는 값이 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후드라고 하는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리듀스 모델보다는 풀 모델 쪽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라이크드의 값이 항상 작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풀 모델, 즉 우리가 맥시멈 라이크를 통해서 추정된 그런 회귀 기술을 가지고 만든 모델이 실제 널 모델보다 더 좋으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리듀스 모델 쪽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라이크드의 값보다 풀 모델 쪽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라이크드의 값이
현격하게 작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만든 그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디퍼런스라는 것은 보시면 리듀스 쪽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라이크드에서 풀 모델 쪽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라이크드 값을 빼게 되면 즉 14.6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그 라이크로 레이시오 테스트에서의 그 어떤 검정 통계량이 그 따르는 분포는 제가 이제 그 카이제 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카이제 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템프라고 하는 예측 변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유도가 1인 카이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1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29.30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 두 개의 그 널 모델과 널 모델과 풀 모델의 두 값의 그 마이너스 로그 라이크 레이시오의 마이너스 로그 라이크로드 값의 디퍼런스에다가 두 배를 추해가지고 검정 통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디퍼런스 값이 14.65니까 14.65에 두 배를 추하면 29.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검정 통계량이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라이크드 값의 디퍼런스의 두 배를 취한 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P값을 구했더니 P값이 0.00001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유의순 알파 5%를 잡았을 때 5%보다 작죠. 그 얘기는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이 즉 템프라고 하는 예측 변수를 포함된 모델이 널 모델보다는 좋은 모델이다. 즉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는 예측 변수가 이제 반응 변수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있는 이런 그 로직 리그레션 같은 이런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이제 분석에서 보시면 이렇게 홀 모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노바 탭을 이용한 경우에는 아노바 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프넷에서는. 그런데 이제 홀 모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로그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 결과물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그 로그 라이크 레이시오 이걸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그 웨비나의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즉 우리가 최대 가능도 추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가능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분포에 잘 맞는지 혹은 이제 지금 같은 로직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이 어떤 모델에 잘 맞는지 이걸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포로 따지면 이제 파라미터 값, 뭐 예를 들면 정규분포라면 평균값 U와 이제 편집차인 시그마가 추정이 돼야 되겠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 같은 그런 개수가 이제 추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추정을 할 때 맥시멈 라이클후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정에 사용되는 라이클후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것이 확률과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런 그 likelihood가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여러분들이 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